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째 연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어찌 보면 가계빚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어떤 이 궤적을 보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강 국면을 보이면서 이 자본의 흐름 자체도 주춤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주담대는 1조 7천억 정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가계대출 줄어들더라도 주담대는 여전히 살아 흐르고 있다. 위에는 얼음이 얼었을지언정 밑에는 물이 여전히 흘러가는 그런 어떤 현상하고 똑같은 그런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및 주가에 대한 분석,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반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금리 부분이 상당히 상반기 동안은 들썩들썩거릴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단기 시장금리, 그러니까 장기 시장금리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폭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주담대 금리처럼 장기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하락 지표와는 다르게 굉장히 반대적으로 높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죠. 코스피 역시도 불확실성 그리고 딥시크 관련 AI 과잉 투자 우려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 역시도 자본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떨떠름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은 1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에 이어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은 연초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이 재개가 됐으나 주택거래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택시장에 자본이 흘러들어오지는 못하니까 거래가 역시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너무 올랐다라는 피로감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집값이 정상적으로 좀 내려와주는 이 시츄에이션을 좀 보여주면 매수세가 관망세에서 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호가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은행 가계대출 역시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거래 뚝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은행 가계대출은 22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감소 추세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상황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들여다봐야 할 거고요. 기업 자금 조달 역시도 1월 은행 기업 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너나 할 것 없이 증가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자금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다시 차입하고 이런 도미노식 선순환 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 자체의 어떤 업황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차입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땡겨야 되니까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액면적으로 보자면 한국 경제 자체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어떤 자금의 선순환 유입과 유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시 자금 경색이라는 부분은 건설업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영업이익이 극도로 줄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차입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계속적으로 빚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기업 대출 12월에 비해서 확실히 1월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5대 은행 부실 대출 중에 70%가 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눈덩이 같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일단 보증을 잡아가지고 집이라는 담보를 통해서 은행이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바로 경매로 넘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원금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은 일단 업황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 부분 물론 보증을 잡고 빌려주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업성을 믿고 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원금으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PF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업계에서 1%의 어떤
자기 자본 가지고 시작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무작정 은행들이 돈을 때려 부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업성 믿고 빌려준 건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절단이 나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뭐 이 PF 자금으로 때려 넣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 대출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 공적인 어떤 대출 부분도 조금씩 조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스탠스죠. 어찌 보면 변동성이 큰 어떤 상황 속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대출의 어떤 유동성이 더 좁혀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뭔가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역시도 소득이 낮고 대출을 많으면 한도 축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공공의 지원 자체도 상당히 좀 빡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중에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을 개편을 하고 상환 능력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앞으로 이 한국의 어떤 자본과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뭐 대책 없이 빚만 늘어가면 뭐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서도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쪼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허그는 뭐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대출 보증을 내줬습니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지방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대출 파이는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전세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자금 유입이 선순환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비아파트 쪽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전세가율이 뭐 45개월 만에 최고에 이를 정도로 아파트 전세가 뭐 깡통 경고등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지난달 전세가율이 68%를 기록하고 있고요. 임차인 뭐 사기 피해 우려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보증금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 전세 안에 월세 쪽으로 전환해야지 해서 월세 거래 비중이 2년 새 최대를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전세 거래가 서울에서 특별히 입주 물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강동구를 쳐다보더라도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츠가 7억 9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고독 아르테온 역시도 6억 이상 하락, 고독자이 역시도 6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란데를 비롯해서 휘경자이,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 입주 물량 많지 않습니까? 레미안 위브가 이런 식으로 주변의 입주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5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레미안 크레시티 역시도 4억 7천. 동아아파트 3억 6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성북구 역시도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미안 아트리치 역시도 4억 6천 하락.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이 3억 3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서울의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세입자가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월세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하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조금 313억 716억 좀 아쉽죠. 팍팍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빠질 때는 1조씩 빠지게 되고 들어올 때는 100억대 300억대 밖에 못 들어오니까 이게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개인이 1,500억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다 시푸둥둥하게 지금 이 종목들이 지수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과 자본시장 공히 지금 유출되는 자본에 대해서 이걸 좀 막아설 수 있는 경쟁력, 자체 경쟁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집값 자체도 지금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신축 분양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20평대가 15, 그리고 30평대는 거의 18억, 19억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구축 매매가는 지금 호가가 방어세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떨어져야 하는 기다리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2025년도에 뭔가 좀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단지들 뭐 공략하신다면 저점에 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증산 4구역, 마포구 생활권하고 좀 접해 있는 곳이죠. 여기 또 마포라고 하면 다 얼마나 또 뭐라고들 하시는지. 근데 뭐 전철역으로 따지면 거의 뭐 마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이제 최고 41층 무려 3,568세대를 쏟아내게 됩니다. 뭐 어마무시한 단지죠.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5구제곱이 5억 8천, 84제곱 7억 3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뭐 5구제곱 뭐 비강남권이라 해도 거의 10억에 가깝고 84제곱 같은 경우는 뭐 13억, 14억 정도 하기 때문에 분상제가 이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적용이 확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비강남권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24평 뭐 지금 5억 8천에 나온다면 지금 12억 5천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 20평대 같은 이 포지션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어떤 경쟁력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7억대로 나온다면 84제곱이 지금 DMC 센트럴자이 84제곱이 16억 2천 정도 형성이 되고 여기 아파트가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16억 2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또 분양가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입지를 보시면 뭐 증산역이 딱 붙어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수색역. 증산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나옵니다. 거의 뭐 마포 생활권, 상암동하고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굳이 뭐 증산 4구역이라고 뭐 우기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뭐 대한민국의 자치구가 거미망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마포 생활권이라고 뭐 말을 해도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개포동에서의 기회가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기 완전히 지금 숨겨진 뭐 다이아몬드 같은 곳인데 동부도로 뭐 사업소 부지 여기가 완전히 잊혀졌어요. 거의 뭐 사업이 폐기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감도도 쫙 나오고 있고 공급 예정 단지로 딱 들어설 이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핫한 그런 어떤 이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3호선 하계울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정도로 가까운데 개포동이면 뭐 어마무시하죠. 20평대 뭐 거의 20억 하고 30평대 30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위치를 가진다면 뭐 신축 아파트 아무리 나와도 뭐 접근 불가할 건데 입지를 보더라도 하계울역이 굉장히 가깝죠. 3호선 그리고 대진초, 영희초, 일원초 뭐 학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하고도 가까워서 아마 뭐 대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하강 국면에 있지만 학군이 빵빵한 입지의 아파트들은 뭐 워낙에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도 가까운 편이고요. 개포동에 위치해서 약 500세대 컴팩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도 이제 사전 청약 폐지됐습니다. 3기 신도시는 확실하게 이 딜레이가 됐고 거의 폐지 수순입니다. 뉴홈으로 공급이 되는데 소형평수는 5억에서 6억 정도 나눔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이 가격 면에서 혁명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개포동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확실하게 좀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이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2025년에 이 정도 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반기에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금리 상황은 계속적으로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쪼여오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높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착시 현상 조심하셔야 돼요. 시중은행이 아무리 가상금리 내려서 전체적인 주담대 금리를 조정한다 하지만 이거 다시 고금리에 물릴 수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고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간에 초기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진입 비용을 줄여야지 그만큼 대출 파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의 타격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점은 고점의 간격 사이를 계속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 집의 가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의 어떤 가치,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에는 투기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아파트 값을 초기 비용부터 올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그 고점에 물려서 영끌하다가 그냥 폭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지금 시기는 가장 저점에 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리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계빚이 줄어들어 가는 그런 어떤 추세가 있지만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지금 숨어있는 잠재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저점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신축 분양가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도심에서 나오는 뉴홈에 이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두 군데, 마포 생활권과 가깝고 개포동의 생활 인프라를 흡수할 수 있는 이 두 곳을 잘 주목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